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복지인데 이름만 달라서 누군가는 3만원 받고 누군가는 3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도 거의 똑같은데 어떤 걸 신청했는지에 따라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정부는 이 사실을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각 제도는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고 신청 창구도 다르고 담당 공무원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도를 몰랐다면 그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복지제도. 어떤 걸 선택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유리하게 받는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꼭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정보 하나 차이로 매달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vs 기초생활수급 노인급여. 많은 분들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매달 최대 3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정말로 적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기초생활수급 노인급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비, 주거비, 공공요금, 통신비 등에서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30만원 받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으로 생계급여와 부가혜택을 합쳐서 60만원 이상 받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해버리면 그 소득이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똑같이 노인복지수당을 받는 제도인데 먼저 무엇을 신청했느냐에 따라 한 달에 30만원, 60만원,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vs 고령자 사회참여형 근로지원.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 제도입니다. 정부는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소득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노인 일자리입니다. 대개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공공근로나 단순 업무 형태로 이루어지며 보통 주 10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사회참여형 근로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소, 복지관 또는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별도로 운영되며 똑같이 하루 23시간 일하는데도 한 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르고 신청 경로도 달라서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만 신청하고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참여형 제도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연간 수입이 2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vs 지방자치단체 재난생활비. 가족의 실직,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재난생활비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하게 1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원은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반면 지자체 재난생활비는 신청이 더 간편하고 금액도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목적의 복지인데 어디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입니다. 장애인 연금 vs 중증장애수당. 장애 등급이 1급에서 3급인 분들은 국가에서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이 장애인 연금이고 매월 약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대상은 비슷하지만 신청 조건이나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비슷하면서도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수당을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따라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가 있어도 연금만 받고 수당은 못 받거나 반대로 수당만 받고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이름만 다른 복지이지만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교육급여 vs 지자체 학습지원비. 자녀나 손주가 초중고에 다니고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부교재비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같은 조건의 가정에 대해 학습지원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학원비, 교재비, 스마트기기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어디에 먼저 신청했느냐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일정 항목만 지원되는 반면 지자체 지원은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두 제도의 이름이 다르고 담당 부서도 다르다 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보는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챙기는 경우도 많은데 제도 이름이 다르다고 놓치면 1년에 7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vs 민간 노인 케어 서비스. 마지막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센서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전화를 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과 정서적인 돌봄입니다. 이걸 채워주는 게 민간복지단체나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케어 서비스입니다. 격주마다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거나 식료품을 나눠주고 병원 동행까지 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름이 다르고 둘 다 중복 신청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담당 복지사에게 꼭 민간 서비스, 포함된 케어 서비스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알아두지 않으면 센서만 설치돼 있는 형식적인 복지로 끝나고 실제 도움이 되는 민간 복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같습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먼저 아느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매달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복지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도는 많지만 안내는 부족하고 신청은 오롯이 당사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이름만 다른 복지의 실체를,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복지는 나누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